다음에 또 만났는데 음. 만나자마자 또 막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그냥 이제 안쓰럽게 시작하면서 덜컥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흉도 어디서 저렇게 보시나? 만약에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날 무시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당신은 잘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또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퀸카의 지금 두 번째 출연. 아니 지난 첫 영상이 대박 났다면서요. 그랬어요? 확실해? 확실해. 그렇구나. 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책임지세요. 너무 좋아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또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 예상하고 지금 부른 거고 지금 이 시점으로는 채널이 아직 생성도 안 돼. 공개도 안 돼 있어. 구독자 제로. 오늘 저희가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친구 좋아요. 많아요? 제가 친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젊었을 때는 오히려 친구가 없었다가 좀 제가 새침했어요, 많이. 그리고 20대는 좀 많이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생각하면 나를 좀 싫어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좀 사람이 순해졌다 그럴까? 많이 오픈하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지금은 거의 매일매일 그러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속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좀 사람이 된 케이스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독해 보이잖아. 어디가? 조금 독하고 조금 자기 그래서. 패턴대로 좀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스타일처럼 보이는데 나는 알지. 내가 그래서 좀 덜 독하게 보이려고 막 레이스 이런 거 막 입고 그 뭐예요? 이러거든. 혼자서 이렇게 드레스 입고 올 수 있어요? 잠옷. 나 이렇게 셔츠 입고 왔는데 혼자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라도 좀 이렇게 보완을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저 독한 지집애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그치. 어쨌든 저도 그 친구들이 아니 근데 이거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안.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어. 손님 모셔놓고. 손님 왔는데.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승전결 없이 꼭 그렇게. 아니, 퀸즈 카페 저기 주인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따라드려요? 괜찮습니다. 무슨 맥주도 아니고.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지난번에 씨 있다고. 씨 없는 주스를 준비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씨 없는 걸로. 씨 씹느라 좀 그렇더라. 좀 힘들었어요. 아니 달달한데요? 괜찮은데? 안 써요. 이게 참 희한하다. 애기 입맛이구나. 그러니까. 원래 자몽티가 이 맛인데 약간 씁쓸한데 달아요. 아까 저희한테 이거 되게 써요. 굉장히 써요. 그냥 계속 써요. 이랬는데 우린 좋은데. 달아요. 안 달아서 좋아. 그러니까 그 묘한 맛 있어요. 맛있네. 맛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가 친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면 이제 젊었을 때의 친구와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싹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갖거든요. 맞아요. 뭔가 정리된 기분이 들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 이제 뭐 가족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진짜 찐 내 사람들로 함께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경험 플러스 어서 이제 좀 주워들은 이야기들 이런 걸 해서 좀 방법을 들여보면 어떨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민 대표님 친구 많아요? 저 친구 많아요.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봤지. 많다의 기준이 뭘까? 많다의 기준이 뭘까? 100명 있으면 많은 건가? 아니 페북 친구는 많지. 그렇죠? 아유, 셀럽이지. 1,500명?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친구도 지금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중학교 때 친구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오고 대학교 때 친구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전화 와서 잘 지내니? 그러니까 되게 드문드문 연락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새로운 친구는 막 사귀고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오랜 친구들을 좀 쭉 함께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야 사실은 서로 막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이런 관계들보다는 그래도 어렸을 때 추억을 공유하고 하니까 순수하게. 그치. 그냥 이제 쭉 이제 가는 관계들이 많은데 이제 조금 이제 커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만난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쉽진 않아. 네.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음. 알게 모르게 배신감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쵸. 어. 아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음.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할 때 특히 아이를 많이 케어해야 되는 고 연령대는 누굴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거의 뭐 아이하고만 그러니까 일이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함께 일을 하셨던 그 분들과 잠깐 뭐 티타임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는 상황도 펼쳐지는데 그랬다간 또 아이가 너무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관계보다는 가족을 좀 챙겨야 되는 그 시기에는 그때는 친구 만나기가 힘들었고 그쵸.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 음. 그때는 뭔가 관계들이. 맞아요. 그때는 이제 아이한테 집중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바깥의 관계에서는 내가 에너지를 좀 덜 쏟을 수밖에 덜 쓰고. 없고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저도 이제 그 40 한 중반쯤 되면서 슬슬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 이제 나가지 우리는. 어. 저녁이 좀 여유 있어졌죠.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음. 뭔가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하고 저녁 약속을 잡고 뭐 주말에 한 번씩 브런치를 먹는다던가 이렇게 약속 잡는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커서. 그치. 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가족 중심보다는 이제 아이도 사실 이제 별로 필요 없어 하잖아. 원치 않아. 주말에 엄마 이제 집에 얼굴 있는 거. 그쵸. 주말에 얼굴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아이를 케어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내 삶을 찾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친구가 되게 중요하거든. 맞아요. 어떤 음. 친구 있어요? 여기. 그치, 우리는 너무 잘 맞고. 어. 저는 방송 음. 작가 언니들이 제일 일단은 굉장히 찐친이에요. 되게 오래됐겠네.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 어. 그때 제가 이제 라디오 그러니까 MC가 됐는데 그때 저의 첫 작가 언니. 또 그다음 또 작가 언니. 그렇게 해서 그 두 언니와 지금 벌써 제 나이가 50이니까 그럼 몇 년이에요? 25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20대를 즐겼던 시간부터 서로 각자 결혼하고 애 낳고 이걸 다 지켜본 사이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친하고 같은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언니들이고 저는 대체로 제 또래보다 저보다 연상 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녀여서 그랬을 수 있는데 뭔가 내가 막 케어해 주는 것보다는 언니 오빠들이 케어해 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관계에서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전 좋아해요. 그 뭘 배웠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는 크게 배운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이제 언니들이 먼저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호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게 너무 위안이 돼요. 매일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잖아요. 서로 잘 아니까. 그치.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것도 한 2년, 3년에 한 번 만났던 적도 있었는데 찐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를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이인데 모처럼 연락이 됐어. 근데 늘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편하죠.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언니 오랜만이야. 그랬는데 언니 내가 요번에 무슨 일을 했는데 이제 잠깐 이야기하다가 인우야 미안해. 나 지금 마트 왔는데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끊었어. 좀 이따가 1년 후에 전화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그치. 서운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치. 그래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래서 우린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는데 그치.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고 누가 하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그걸 냅뒀어. 아니 그건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저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맞아. 이해해 주는 관계.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뭐 이해해요, 용서해요라고 말하는 그 분은
사실은 그 친하다는 그 작가 언니와 그 인호 대표와의 그 어떤 밀도 이런 것들을 그치. 모르잖아요. 우리의 뭐 친밀감은 그치.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함부로 또 말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음.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이제 중학교 때 동창이에요. 근데 남자? 아유 여자. 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해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외롭잖아. 그러니까 음. 그냥 그 시차가 거의 그 우리 지구 반대쪽에 있으니까 네. 시차가 잘 안 안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서 이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일과 중에 전화 오면 저도 잘 못 받으니까 전화를 몇 번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문자가 온 거야. 톡이 온 거야. 음. 너 자꾸 이렇게 나 피하면 손절이야.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발 해줘 손절. 그랬더니 다시 답이 온 거야. 아. 그 말 취소 좀 해줘 이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사이가 진짜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하니까 전화할 때라고는 저밖에 없고 시시콜콜 모든 이야기들을 저희도 드문드문 한 2, 3년에 한 번 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문드문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공백들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방송 작가 언니나 아니면 저의 중학교 동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 시간을 이제 함께 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마음 불편하거나 별로 이럴 상황들이 아닌 거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분들은 어쨌든 어떤 이해관계 또 맞아요. 업무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 그런 시간을 쌓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오해하고 또 쉽게 밀어내고 이러다 보면 점점 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어렵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만났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어요? 어쨌든 나한테 플러스 알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두고 싶어 하더라라는 거. 그건 뭐 당연하죠. 누구나. 그치. 사람이란 누구나. 나도 봐봐요. 우리 민수경 대표님 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아, 뭐 득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최인의 사유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업무적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를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해야 그 관계도 유지되는 거지. 업무적으로 이제 봤는데 계속 내가 플러스만 챙기겠다고 상대방한테 계속 마이너스를 입히면 결국에 그 관계는 단절되거든. 그렇지. 어떻게 내가 맨날 마이너스만 지고 살아. 플러스도 받고 마이너스도 받고 하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관계가 이제 유지되는 건데, 그래서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퍼주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이런 관계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안 되겠다.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이런 경험을 하다 그치, 보니까 그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20대 때는 더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걸 굉장히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었죠. 근데 상대는 그걸 이미 알잖아.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이익을 얻어야겠어. 그래서 접근하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애석하게도. 그래서 상대의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고 스스로 좌절도 하고 상처받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20대 겪고 30대 겪고 이제 이렇게 쭉 살아오니까 아 이게 순서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터득한 게 그냥 좋아. 이 사람이 그냥 좋은데 이제 그 안에 내가 배울 게 있고 참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차오르고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정성을 쏟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챙겨주고 우리 민 대표님 기분이 괜찮아요? 뭐 이렇게 커피를 사준다 그런 적은 없지. 아니야.
하거나 뭐 밥도 사준다거나 이렇게 음. 위로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음. 무슨 일을 잘했으면 너무 축하해요라는 음. 말을 하거나 이렇게 먼저 나도 모르게 정성을 음. 쏟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음. 들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그렇지. 이득되는 거를 주는 거야. 음. 그것도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음. 자연스럽게. 음. 그래서 이 이익이 두 번째로 밀려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사랑을 주는 거구나. 근데 이제 철학 안에는 그 순서가 명확하게 이게 순서야라고 딱 글자에 박혔는데 이게 이치구나. 나중에 싶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이치들이 네. 이게 실행을 하면 실천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실천이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공을 하나 벽에 던졌어. 그럼 던졌으면 얘가 바로 튕겨져서 나한테 오잖아요. 그런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세상 살아가는 걸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부메랑 같은 거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탁 던졌을 때 얘가 크게 돌고 돌고 돌아서 정말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베풀었을 때 이게 벽에 던진 공처럼 나한테 뭔가 반응이 오길 바라면 네. 기대를 했으니까 그쵸. 실망을 하죠. 안 왔을 때. 내가 준 것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안 줬을 때. 그럼 이제 그 관계에서 이미 내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주었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이 안 오면 이제 실망하고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는데 뭔가를 줬을 때 그걸 별로 좀 바라지 않고 그냥 3년이 걸려서 오든 5년이 걸려서 오든 10년이 걸려서 오든 그냥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한테서 그게 올 수 오기도 있고.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제일 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 저는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보니까. 40대 초반까지도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근데 그때 뭔가를 바라면서 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해준 게 없이 오히려 그걸 다 싸매고 이제 나가는 거지. 체인회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런 걸 보았을 때 40대 초반까지 사실은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 나는 이렇게 퍼줬는데 난 이렇게 퍼줬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래 그 사람이 내 도움 받아서 잘 됐으면 된 거잖아. 거기까지 가는 좀 오래 걸리긴 했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 주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좋아서 주는 거고 이 사람 챙겨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면 땡큐고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맞아. 나는 그냥 사람이 다 좋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희일비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줬을 때는 내가 줄 여유가 있으니까 줬던 거고 네. 뭔가 받기를 원한 상태에서 주게 되면 받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그냥 줄 때는 내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그냥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런데도 관계 정리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있죠. 끊어내는 사람들. 가끔 있죠. 어떤 사람들? 저는 그 끊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무언가를 줬어. 상대방이 그걸 뭐 몰라줘도 괜찮아.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울타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군다든지. 그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요만큼인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챙기는 게 그게 내 선을 너무 넘어버리면 결국 이제 스스로 상처받고 뭐 이러면서 나를 gal가먹게 되잖아요. 네네. 나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저도 동의해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넓게 쓰고 내가 내 울타리를 넓게 하되 그걸 뭔가 넘어섰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굴었다거나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 선을 넘으면 그땐 저는 조용하게 그냥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정리해요? 어떻게 정리해요? 당신 선 넘었어요. 이러면서 정색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는 연락을 조금 이제 드문드문하면서 드문드문. 거리 두기를 한다거나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끊어내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게 저도 끊어내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포용하는 힘도 되게 많이 생겨서 좀 상처도 덜 받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것도 되게 좋은데 이제 끊어낼 때도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잔잔한 음. 그냥 호수 같은 느낌으로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고 이제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좀 터득할 수 있어서 나이 들면서 좋은 게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선을 넘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이래서 당신하고는 앞으로 뭐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거리 두기를 조금씩 하다 보면 상대방도 뭔가 내가 피드백이 늦고 그리고 뭔가 요청했을 때 그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그런 걸 그치. 감지하죠. 감지하죠. 근데 어떤 경우가 선을 넘는 경우예요? 우리 민 대표님한테는. 아, 그것까지 다 오픈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것까지 다 오픈해야 되는 나 거구나. 같은 경우를 먼저 음. 얘기하면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를 했어요. 그분이 보고 있으려나. 링크 보내는 거 아니야 혹시? 이것 좀 보실래요? 이러고. 근데 음. 어느 순간부터 음.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흉을 보는 거야. 아. 내가 불편하게. 물론 나도 그 사람을 잘 몰라. 근데 듣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동조하기도 힘들고 그냥 이제 처음에는 우리 흉 볼 수 있잖아. 친한 사이니까. 그래서 아 그러셨어. 그랬구나 했는데 다음에 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또 막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그냥 이제 안쓰럽게 시작하면서 덜컥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흉도 어디서 저렇게 보시나? 거기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과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저도 모르게 거리두기 하면서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더 진해지는 거지. 그리고 만나기 싫어지죠. 자꾸 그치, 흉 보니까. 그치. 그리고는 진짜 멀어졌어 지금. 멀어졌는데 맞아. 아마 그 관계는 아마 이제 그 상대는 얘 왜 친해졌는데 갑자기 멀어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당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그치. 상처받으실까 봐.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 하지 말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제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괴로우실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그냥 멀어지면서 최애는 걔는 정말 못됐다. 애가 이렇게 연락을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욕을 먹고 있어. 근데 그렇게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최은우 대표님의 선택인 거예요. 네네네. 그냥 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까봐 이 사람이 타인을 험담을 할 때 네. 동조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남을 험담하거나 이런 대화가 너무 힘들고 네. 싫으니까 그냥 이 사람과의 거리를 두기를 할 것이냐, 그거는 뭐 대표님 선택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최은우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험담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안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내가 되게 오랜 시간을 만나는데 그렇지.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는 십몇 년이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최인호 대표님이랑 만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누가 이런 거 너무 잘해요. 이 사람 너무 착해요. 이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네네네네. 이렇게 사람 소개하고 막 이럴 때 그거 쉽지 않거든. 근데 저는 그거를 딱 알았죠. 진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험담을 안 하네.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 내가 어디서 민 대표님 흉을 없었나? 제보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은 되게 오래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맞아. 만든 되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아마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조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 아마 누구 흉을 보고 아유, 했겠죠. 그럼. 저도. 아니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당연히 이제 그랬을 수 그치.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음, 거죠. 우리가 나이 50대 가지고 그거 못 깨닫고 네. 그게 동조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갉아먹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좋아진다는 게 참 좋은 게 나한테 이제 막 해를 끼치거나 예를 들어서 막 질투를 해서 어디서 험담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뭐 있겠죠 많이.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지금은 그분이 뭐 그럴 이유가 있었나 보지. 그냥 내가 뵈기 싫었나 보지. 하면서 미움보다는 그냥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어머 인간애가 지금 너무 친한구나. 마음의 여유가 많으신가 보네. 마음이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럼.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뭐 지금 막 3, 40대 계신 분이라면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럴 수 있어. 여유 없어요. 그럼. 50이 되니까. 아마 이 영상을 이제 60대 음. 되시는 분들이 아. 보면 귀엽다고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제가 알고 있네. 아유, 좀 더 살아봐라. 더 많은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음. 이제 그 논어를 보면 음. 60이 되어야 이순이라고 귀가 순해져요. 그치. 그러니까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어. 10년 빨리 왔네요. 난 빨리 왔지 지금. 되게 땡큐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래서 너무 편해요. 맞아. 그러니까 10이 붙을 일이 별로 없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음흠. 그런 걸 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친구 없이 나이가 드는 게 싫어서 그냥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 관계를 꾸역꾸역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관계를 좀 끊어내는 것도 괜찮죠.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제 이야기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험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내 얘기도 딴 데 가서 할 거야. 당연하지. 저는 그것도 마음도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도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이미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러면 그 습이 다른 데 가서도 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다른 사람 품을 여유가 없는 그렇지. 거지. 이제 그게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정말 보듬을 수 있다면 정말 품고 가도 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 경우에는 굳이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노력하시진 않아도 된다. 그냥 네. 내려놔도 된다. 네, 내가 네. 다 품고 다 이해할 필요 없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저희 직원들 그런 부분들도 그래요. 되게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런데 가끔 이제 제가 정한 어떤 범위 밖에 이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마냥 좋은 대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땐 전 나무라기도 하고 가끔 싫은 소리도 일부러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선을 딱 이렇게 정리해 놓고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게끔 좀 보여주는 거, 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은 대표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는 직장이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 분명히 있어서 그쵸? 이제 대표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쁜 대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눈 감았어. 근데 이제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 거야. 나 어느 날 그만 나가줄래? 무서워라. 혼자 쌓아두고 있다가 이렇게 층층이 그치, 쌓아두고 그치. 있다 어느 날. 그렇지. 그게 나쁜 대표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렇지. 거예요. 혼자 막 쌓아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당하는 거야. 이거 왜 달지 않은 걸 사왔냐는지 이걸로 그동안 네, 쌓아왔던 네, 네. 거를 모르고 내가 샀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저는 이제 어쨌든 조직 안에서 계속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관계들에서 이런 것들을 따박따박 좀 짚고 막 이렇게 하기는 애매한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혼란들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네네. 그래서 본인의 울타리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시기 질투 많고 남 험담하는 사람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네네네. 좀 거리두기를 하는 편이고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물론 젊지만 에너지가 많이 조금 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써야 하는 에너지가 있고 조금 이제 이완시켜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막 에너지를 뿜어냈다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정적으로 좀 보듬으면서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젊었을 때는 그 시간조차도 남들과 막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막 채웠던 데 반해서 지금은 좀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의 관계들은 왜 너만 생각해?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막 저를 다시 텐션을 막 높이는데 이제 그런 관계, 저의 기빨린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의 에너지를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죠. 오늘 내가 일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누군가와 대화 나눌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못 들어주겠다. 못 나누겠다. 전화통화 내일 하자. 이제 이런 거를 속상해하니까, 서운해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좀 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에너지를 쓰는 일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나 지금 조금 오늘은 좀 힘들어라고 했을 때 그 힘들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존중해 주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야 전화 통화하는 게 뭐 입만 열면 되는 건데 뭘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라고 그걸 힘들다 그래라고 하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피곤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래서 나는 그게 단순히 에너지 갉아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관계가 좋다라는 게 자주 만나야 관계가 좋은 게 아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아까 우리 작가는 1년에 한 번 전화해도 늘 여전히 따뜻한 우리의 관계는 유지가 되니까 뭔가 질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우리 작가 언니들 칭송하는 것 같은데 서로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언니가 할 얘기 있다 전화가 와. 근데 내가 지금 말을 못 하겠어. 그럼 언니 내가 지금 강의 끝나고 운전하고 집에 막 와서 좀 많이 힘들어 있어. 이렇게만 말을 하면 이누야 알았어. 다음에 내가 전화할게. 이러고 그치. 끊어요. 그렇게 끊어도 마음이 편해. 맞아. 불편하지 않아 제가.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는 바쁜 척은 이제 끊고 나서도 너무 불편하고 서운해할 게 뻔하니까 그치. 나중에 또 이걸 어떻게 만회하나 이런 생각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관계들이 다 이 대표님과 작가 언니들 사이처럼 모든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지낼 수는 없으니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땡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허용할 수 있으면 허용하고 이거 선을 넘어섰다 그러면 좀 정리할 수 있는 용기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네. 좀 거리두기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도 좀 거리두기 하는 편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그렇죠. 매사 부정적으로. 그게 어떤 상황이 됐건 사람이 됐건 뭔가 이야기했을 때 그게 되겠어? 그런 걸 뭐하러 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럼 곁에 뭔가 두고 싶지 않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 들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이제 에너지 레벨이 많이 낮아질 때잖아요. 활동하는 것도 좀 이제 귀찮을 수도 네, 있고 네. 아직까지 우리는 좀 왕성하지만 근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참을 게 없는 듯한 멘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뜩이나 떨어지는 에너지에 더 떨어져. 그렇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부정적인 사람보다 재밌겠다. 좋은 생각이야. 괜찮네. 한번 해봐. 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이제 그 회사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7년 차인데 그 각 분야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유명하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되게 퍼포먼스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는 그쵸.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7년 정도 회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을 만나면서 와 이분들은 정말 그냥 본인이 됐건 남이 됐건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오케이. 괜찮다. 재밌다. 해보자. 네. 하면 되지. 어허허. 이런 말들이지. 그게 되겠어요? 음. 별론데요? 이런 거 뭐하러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안 부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오케이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또 부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하긴 그분들이 오케이 했으니까 또 우리 보는 거야. 그쵸. 오케이를 안 했으면 이제 못 보는 거니까. 음.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 그런 사람들만 다 재밌어. 포진돼 있어. 응.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잠깐 지쳐있을 때 막 박수 쳐주고 야 내가 손 잡아줄게 하면 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이렇게 세팅해 두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저분들 덕분에 되게 그런 에너지 차원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 그러면 나 역시도 그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은 의무감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땡큐한 분들이 너무 많지. 땡큐. 아니 나는 우리 민 대표님이 그런 걸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뭔가를 잘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가 힘들었을 때 응원해주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잘 해냈어. 맞아. 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 힘들었을 때 힘내. 조금만 뭐 버티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긴 쉬운데. 물론 고마운데 그분들 고마운데. 그렇지. 이제 그 마음도 되게 고마운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뭔가 승진을 했어. 아니면 자녀가 되게 좋은 대학을 갔대. 좋은 곳에 취직을 했대.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 네. 그런 경우에 배가 아프거나 질투할 그쵸.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네. 축하해 주는 거는 진짜 이 사람이 어른인 거지. 그쵸.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잘했을 때 뭔가를 저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축하도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잘한 건가?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근데 잘한 건가? 근데 어제도 밤 10시 반에 나한테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야. 근데 칭찬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걸로 사실 힘이 나잖아요. 맞아. 그렇게 서로 이제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서로 성장하는 건데 그런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나한테 이제 축하해주지 않네 이러면서 막 관계를 일부러 끊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찾아. 그럼 그 사람들과 관계가 빈도가 더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내 옆에 굉장히 많아지고 에너지 떨어뜨리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맞아, 그게 그냥 맞아. 끊어내는 방법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들이 이렇게 나하고 좀 에너지 레벨이 맞아야 맞아야지. 그런 거라.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 그런 기운들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하거나 좀 기분이 유쾌하지 않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주는 신호라고 알아차리시고 그 관계를 맞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 부정적인 사람 옆에 계속 그런 험담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붙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정리하려는 그런 시도,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의외로 우리 여성분들이 음.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전 관계 다 끊으신단 말이에요. 거의 뭐 그렇죠. 우리는 사회생활 하니까 뭐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제 뭐 이사를 가서 그 새로운 동네 사람들과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돼 관계를 맺게 되거나 딱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나랑 에너지가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그 관계마저 내가 끊어내면 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거길 나갔는데 갈 때마다 괴롭고 혼자 있자니 괴롭고 맞아, 이런 맞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렇다고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정말 끙끙대면서 있을 필요는 없고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좀 자기를 좀 돌보고 그러니까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그걸 먼저 좀 하시면 나중에 관계는 또 얼마든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활동 무대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자존감 좀 올리는 그게 나는 1순위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자존감이 높아지면 나를 해치거나 나에게 험담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막 방어하지 않아. 공격하지도 않아. 상처도 안 받고 오히려
당신이 좀 그런 사람이군요. 좀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음. 좀 현명하게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되게 전전긍긍하는 상황들이 안 했으면 있잖아요. 좋겠어.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그 전전긍긍의 정도도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은 전전긍긍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별로 안 휘둘리는 것 그럼 같아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치, 그치. 네. 근데 내가 불안하고 내가 나를 잘 못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너무 예민하게 보다 보니까 네. 더 많이 시달리는 더 거지 많이 내 시달려. 스스로가. 그래서 남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내가 나를 좀 아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단단하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싫은 얘기해도 되게 그냥 쿨하게 넘길 수 있고 제가 그랬군요. 이러면서. 그치. 그런 쿨함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 되게 스케일이 큰데?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오히려 좀 건강한 관계로 이렇게 쫙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스스로가 맞아. 좀 갖고 있으면 정말 네. 좋겠다. 네. 너무 남의 시선이나 남의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맞아요.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제 좀 훨씬 많으신 분들과 자주 어울려요. 저는 60대, 저도. 70대. 초대받았는데 회갑잔치 이런데 초대받아서 저 뭐 지금도 저희 또 교수님 70대신데 뭐 매일매일 톡으로 대화 나누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분이 이제 성균관대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 60대시거든요. 근데 만나서 티타임하고 인생 얘기 나누 이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피드백 해주실 때가 있어. 저한테 애정하는 마음으로 관계라는 것은 저기 최인호 씨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미흡했구나 받아들이고 또 개선해 나가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지. 도와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대표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준비가 수 되어 있는 있으니까 거야. 되어 있는 거고 그쵸. 만약에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날 무시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당신은 잘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방금 이거 오프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자존감을 맞아. 높이는 그러니까 내면을 좀 단단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사랑하고 맞아요. 외로워도 괜찮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밖으로 관계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많이 그냥 아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잘 살아왔고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지금 있는 나 자신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도 네.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사람을 끊어내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 마음의 공간이 좀 넉넉하면 안 끊어내도 되는 사람들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더 커야 되긴 하는데 가끔 스스로 이보다 밤에 어떻게 더 커? 밤에 가끔 저도 네. 누워서 이불킥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좀 더 받아줄 걸.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서 사과할 때도 있고요. 저 엄청 사과해요. 사과를 입에 달고 사는구나. 그냥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사실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냥 핑계를 대자면 방송인이어서 그랬어. 제 스스로가 말투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직격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말투가 도움이 왜 돼. 그럴까? 당신도 좀 그렇잖아요. 많이 그렇지. 상처받은 사람 있을 수 많이 있어. 받지. 근데 저는 정말 아닌데 난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걸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 봐봐 이거 내용이 이렇잖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여긴 이미 빈정상에 있어. 그러면 이제 저도 속상하잖아요. 왜 내 그런 마음을 마음은 그렇게 아니었으니까. 받아들일까. 그런데 이제 끙끙 앓다가 이 관계는 멀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끊어낼 수가 없어. 내가 계속 이어가고 싶은 관계잖아요. 그러면 사과하면 미안해. 되지. 그럼. 죄송해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또 보듬고 나가죠. 맞아.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 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우리가 지내다 보면 말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툭 나갈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완벽하겠어. 네. 근데 그럴 때
서로의 그 본심, 말, 진심, 말의 의도를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센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뢰잖아요. 오랜 시간.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밑바닥에 좀 다져두고 뭐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근데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계기들만 잘 챙긴다면 관계가 개선이 됐죠. 그쵸 그쵸 맹자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지언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최인우 사회학교의 교장이다 보니까 해줘 알지자에 말씀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톡 쏘는 어투로 말을 했다 할지언정 그 말 안에 어떤 의도로 나한테 말을 했는지를 알아. 지연. 지연만 있으면 소통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의 어투에 꽂혀가지고, 그쵸? 그 말꼬리 잡고 계속,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나를 무시하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의도는 보지 않고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말의 의중, 의도, 저 사람이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야 라는 거를 여유 있게 받아들이려면 계속 반복되지만 첫 번째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좀 자존감이 높고 그다음에 좀 이제 받아들일 여유가 있으면 관계는 뭐 네,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내보자면 좋은 관계 그리고 끊어내야 되는 관계 뭐 이런 걸 이제 구분하기에 앞서서 네. 먼저 내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어떤 포용력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시면 네. 훨씬 더 부드러운 관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좋아요. 생각을 하면서 네. 스스로도 한번 반성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좀 이렇게 묵은 내용이 저에게는 뭔가 멀어졌던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하게 돼서 어떻게 될지 그분도 아마 만약에 혹시 보신다면 이래서 최인호가 멀어졌구나. 자, 그렇게 이제 알고 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을 수 있겠나라고 만약에 깨닫는다면 너무 멋진 분인 거고. 그렇죠? 그것도 역시 그분이 할 몫인 거예요. 저도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그치, 마음이 좀 넓었으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신고시고 싶으시구나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안 됐던 거죠. 제 마음에.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두 사람만의 어떤 그런 거지 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건 대표님이 대표님만의 정답을 찾은 거고 그분은 또 그분의 정답이 맞는 분을 또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좋아요. 결론은 저는 끝으로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맞아.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지. 왜 또 매번 울어? 또 울어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저 사람과 어떻게 해야 차단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다 이런 사람 끊어내세요라는 말을. 그치. 한때 손절이 유행이었잖아요. 왜 그렇지? 그럼 다 끊어내면 사실은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저 사람이 저런 마음에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다 품어줄 수 있거든. 차단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서로 잘 사는 건데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속상해요. 그치. 너무 그게 막 어떤 그 유행하는 하나의 손절 안 하면 호구 같고. 그치. 우리 또 이제 이 얘기 시작하면 안 돼. 집에 끝내야 되죠? 또 한 카테고리 있는데 지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거리두기 하세요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얼마만큼의 이제 그 울타리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서 좀 스스로를 먼저 좀 체크해 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내 나름대로의 답을 좀 찾아보자. 휘둘리고 속상해하지는 말자. 그런 거죠. 저희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퀸즈 카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종종 와요. 네, 알겠습니다.